운동하고서 좀 생리 주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악순환의 고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운동만 하기보다는 날씨 다 즐기고 가을바람 즐기고 이런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더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 난임에 도움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 하면은 왜 막 심장도 빨리 뛰고 막 얼굴도 시뻘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류가 좀 많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류가 개선되면 착상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좀 많이 개선을 시켜줘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특히 유산소 많이 하라고 잔소리를 제가 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배란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좀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유산소 운동을 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면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배란 억제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도 잔소리를 좀 잘 들어주시고, 또 유산소 운동이 좀 몸에 잘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고서 좀 생리 주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저도 AMH 막 5점 몇이고 막 생리 주기 운동 안 하면 막 40일 뭐 50일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 제가 러닝 한지 한 4, 5개월 정도 됐어요. 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는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딱딱 맞게는 아니지만 한 30일에서 34일 정도? 얼마 전에 어플로 생리 주기 한번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저도 실제로 몸으로 겪고 있으니까 더 자신 있게 이제 잔소리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뭘 많이 먹어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세포에서 이제 그 인슐린에 대해서 말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가 인슐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신호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슐린이 나와도 혈당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정도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혈당이 똑같이 높아져 있으면은 나와야 되는 인슐린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췌장도 더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계속 가게 된다면은 배란이 억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생리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생리 예정일을 잘 모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란 예정일도 잘 모르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만으로도 실제로 호전되는 사례가 있나요? 운동만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개선이 되는지, 아니면 운동이랑 식단으로 같이 해야 개선이 되는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좀 많았는데, 이제 실제로 봤을 때 결과가 좀 상반되기는 해요. 이제 운동만으로도 개선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진짜로 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는 그런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게 하는 것보다도 뭐 6주 아니면 12주, 24주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인 플랜이 잘 갖춰진 운동을 계속 지속을 하면서 식단도 저열량 고단백 이런 식사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배란이 잘 유도가 되고 임신이 잘 향상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만 하기보다는 식단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정도의 운동도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꼭 남들 하는 것처럼 뭐 마라톤을 뛰어야 이제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전에 뭐 운동을 아예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뛸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빠르게 걷는 것부터 당연히 시작하셔야 되고, 단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걷는 것도 그냥 산책, 날씨 다 즐기고 가을바람 즐기고 이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어느 정도 숨이 차야 돼요. 심장도 살짝 두근두근 되는 정도가 제일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상으로 숨이 너무 차가지고 막 말도 못하고 심박수 막 180, 190이면은 그건 오히려 부상 위험도 있고, 이제 유산소라기보다는 무산소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착상 환경도 달라지나요? 착상이라는 게 이제 자궁 내막에 가는 미세한 혈류가 작용을 하는 기전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운동을 했을 때 자궁 내막 혈류를 막 관찰을 해가지고 실제로 착상 환경에까지 도움이 되는지에 관련된 연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자궁 동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이 된다, 이런 형태의 논문들은 지금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궁을 매겨 살리는 동맥이 좀 좋아지면은 그 안에 더 들어가는 모세혈관까지 더 개선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착상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찌면 진짜 임신
임신이 좀 어려워요? 네, 지방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염증성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런 염증성 물질들은 머리에서 난소한테 일 좀 해라고 말하는 신호들을 교란을 시키기 때문에 머리에서 이제 난소까지 가는 호르몬의 축을 교란을 시키는 게 1번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에서 착상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관여하는 수용체들도 변화를 시키는 걸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착상 관련해서도 조금 저하되는 측면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염증성 물질들이 난자 퀄리티도 떨어뜨리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러모로 좋지 않습니다. BMI 지수 어느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제일 이상적으로는 그냥 정상 체중 범위, 너무 적어도 안 좋고요,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한 20에서 23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과체중이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내 체중의 5%에서 10%만 줄여도 유의미하게 임신율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연구들도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뭐 BMI를 20에 딱 맞춰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체중이 있는 편이라서 80kg 정도 나간다 라고 하면은 또 너무 급하게 빼도 안 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격 동안 한 7, 8kg 정도 빼면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일 딱 건강한 정도의 상태면 되는 거네요. 너무 그쵸. 말라도 안 되고 너무 뚱뚱해도. 맞아요. 실제로 정말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여자 운동선수들이나 아니면은 BMI 되게 낮은 아이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잘 안 해요. 몸속에 영양분이 너무 없으니까는 머리에서 이제 생식을 생각을 하면 사치인 거예요. 비상사태라고 이제 알람이 막 뜨면서 생식 관련된 호르몬들을 다 끄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생식 관련해서 배란도 어쨌든 생식 활동의 일부잖아요. 배란이 안 되고 생리도 안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또 너무 갑자기 많이 뺀다든지 뼈 말라 하면은 정말 안 좋습니다. 어린 친구들 추구미가 뼈 말라라는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후반까지 골밀도도 쌓고 뭐 근육도 쌓고 이래야 되는데, 그 뒤로는 이제 다 그냥 늙어가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당연히 배란이 안 되면 여성 호르몬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골밀도가 쌓일 수도 없고 나중에 더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운동이 지금 임신에 되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다익선인가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인데, 운동 선수처럼 하루에 막 5시간씩 운동할래 이런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으면은 생식 관련된 기능들이 다 꺼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6개월 기간 동안 15% 체중이 20% 막 이렇게 감소되게 하시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배란이 안 되고 더 생식 관련 기능이 꺼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요거는 여자분들 뿐만 아니라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내가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정도로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철인 3종 경기 정도로 하시는 분들에서 정액에서 정자 농도라든지 정자 운동성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걸로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랑 남자 모두 과도한 운동은 좋지 않다. 남자분들도 체지방이 너무 낮아지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체지방도 체지방이기는 한데 근육도 같이 많이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농도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자 농도 감소라든지 운동성 감소 같은 게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그렇게 내가 한 번에 쫙 뺐다고 이제 평생 돌아오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량 다시 많이 섭취하시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 따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배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남성분들도 이제 그런 철인 3종 같은 강도의 이제 운동을 좀 중단을 했을 때는 3, 4개월 지났을 때 그런 정자 관련된 지표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는, 내가 만약에 운동 좋다길래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서 그렇게 많이 뺐었다라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많이 드시고 운동 강도 조금씩 낮추면서 임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유산소 운동을 많이 추천해 주시잖아요. 그럼 근육의 양과는 별로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근육 양이랑은 크게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사실 대부분 근육이 좀 강해지거든요. 러닝 하시는 분들은 하체 근육 좋아지고, 요가 같은 그런 운동, 전신 운동이니까는 같이 보완이 되는 점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너무 과하게 막 보디빌딩 하는 정도로 하면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 농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원래 만약에 내가 다낭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남성 호르몬 농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다 근력 운동만 너무 많이 해버리면
버리면 또 남성 호르몬 농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되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원래 몸에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보완에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자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스테로이드를 맞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준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몸에 너무 호르몬이 많다 하고 머리에서 또 호르몬 안 나오게 할래 하고 기능을 꺼버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정자도 없어지고 운동성도 나빠지고 그런 정액 검사 관련해서 나빠지게 되겠죠. 대야 이식한 후에는 좀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누워있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는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누워있다가 기가하셨던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규모로 연구를 했을 때 바로 그냥 일상생활 하는 거나 그냥 쉬어 있다가 하는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요새는 굳이 뭐 침상 안정을 하실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이식하고 2, 3일 정도는 예전에 뛰셨던 분들이라든지 너무 이제 빡세게 운동하셨던 분들은 좀 2, 3일 정도는 그래도 그냥 걷기 정도만 하시고 그 이후에 좀 안정화된 이후에는 원래 하시던 운동 강도 좀 절반이나 60% 정도로 낮추면서 조금씩 하시는 게 오히려 이제 혈류도 좀 좋아지고 착상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배아 이식 그 안정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가볍게 운동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2, 3일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 같은 거에서도 2, 3일 정도, 한 이틀 정도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 채취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자 채취할 때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난자 채취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난소에 난자를 여러 개를 키우는 과정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소가 뭐 꼬인다든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난자 채취를 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출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사 맞기 시작했을 때 뭐 한 3, 4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난소가 그렇게 많이 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채취를 앞두고 뭐 한 3일 뭐 5일 그 기간 동안에 난소도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배에 힘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나 너무 고강도 뭐 뛴다든지 이런 운동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하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뭐 밑에든지 배 안에서라든지 그런 출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일상생활 정도는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격한 운동, 그런 코어 운동 이런 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3번씩 뛰신다고 하셨잖아요. 뛰시면서 장점, 뛰었더니 이런 게 좋더라. 뛰었더니 잡생각이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서. 네, 잡생각이 사라지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잘 못 뛰니까는 민망해서 러닝머신 위주로 뛰다가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근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뛰기 시작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뛰면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게 되고, 되게 더웠는데 좀 시원해졌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되게 예쁜 옷 입고 뛰네? 무슨 신발이지? 약간 이런 거 생각하면서 뛰다 보면은 뭔가 근심 걱정 같은 거 좀 잠시나마 이제 좀 탈피해서 지낼 수 있고,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왜 나는 임신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거에서 잠시나마 좀 몸에도 좋고 임신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면서 잠깐이라도 좀 멘탈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막상 실제로 뛰어보니까는. 그리고 사실 요새 워낙 많이 뛰시잖아요. 뭐 나가면 나처럼 못 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잘 뛰는 사람들 보면 와 진짜 잘 뛴다, 나도 저렇게 잘 뛰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작년에 결혼 준비할 때 천국의 계단을 많이 탔거든요. 다이어트 한다고. 근데 이제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목표가 사라지니까는 운동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봄에 갑자기 남편이 마라톤 나가기로 했다 하길래 그래? 나 어차피 유산소 안 하는데 그런 거 하나 뭔가 걸어놓으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취미도 붙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약간 영업당했어요. 약간 뛸까?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 주에 한 번씩 다 뛰는 걸로. 좋습니다. 끝!